있었단 말이야. 그리고 지난 시간까지도 입체도형 다 배웠고, 그다음 오늘 입체도형 건널비랑 부피 구하는 거 배울 거거든요. 응? 그거 배우고 그 다음 파트가 이제 통계인가? 그 작은 거 단원 하나 있어. 그래서 아마 너네 계약하기 전쯤에는 진도가 다 끝날 거라는 거. 오케이? 진도 다 끝나고 나면은 그냥 이제 교과서 변형해갖고 이제 시험이 아마 너네가 경화 여부가 9월 22일이거든? 경화 여정도 그쯤이거나 그 다음 주쯤이거나 해갖고 얼마 남진 않았단 말이야.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 이제 전부 교과서 변형 쭉 풀기 시키고 피드백하고 이거 과정 계속 할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지? 그렇게 될 거니까 참고 좀 하시고, 어쨌든 2학기는 시험이 좀 있으니까 공부를 열심히 좀 해봅시다. 괜찮겠지? 숙제 주고 시작할게. 그럼 왜 흑백이에요? 에? 흑백이에요. 내가 흑백으로 스캔했어. 왜 슬퍼 너무? 자, 이거 왜 그래요? 바꿔줄게. 자. 자, 첫 번째로 입체도형 간단히 빨리 얘기합시다. 우리가 배운 도형은 총 3개거든요. 기둥, 그 다음 뿔, 마지막으로 뿔대. 이렇게 해서 3가지를 배웠죠. 맞아요? 그래서 기둥, 뿔대 해가지고 배워놓고 밑면이 어떤 모양이냐에 따라서 삼각기둥, 삼각뿔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사각기둥, 사각뿔 이렇게 부르고 여러가지 모습들이 있었죠. 맞아요? 오늘은 일단 건널비 구하는 걸 좀 배울 건데 기둥 건널비는 그닥 어렵지 않거든요. 건널비에 대한 얘기부터 쭉 해봅시다. 기둥이라는 대상은 애초에 밑면이 몇 개 있는 거야? 너네 이제 용어에 대한 헷갈림이 있으면 안 돼서 이건 잠깐 얘기해 줄게. 예를 들어서 이런 사각기둥이 있었다 칩시다. 이렇게. 여기 밑에 있는 내부를 이렇게 관찰을 하시면 이 면을 가져다가 밑면이라 부르는 거는 불만 없죠. 맞아요? 근데 우리는 여기도 밑면이라고 불러. 무슨 말인지 알아? 여기 보면 지금 밑면이 2번 써져 있지. 그러니까 내가 밑면 몇 개 하면 아니 당연히 밑에 있는 면은 하나죠 이게 아니라 밑면은 몇 개라고? 2개다. 이렇게 판단을 좀 하고 계세요. 오케이? 만약에 원이 있었다 칩시다. 원기둥이 이렇게 들어올 거 아니야? 그럼 여기도 이렇게 되어 있을 거 아니야? 여기 있는 면을 무슨 면이라고 부른다? 밑면. 여기 있는 면도 무슨 면? 밑면. 물론 내가 구분하기 위해서 가끔씩 밑면, 윗면 이렇게 부를 때가 있거든. 근데 큰 뭐 불만은 가지 마시고 밑면 몇 개다? 2개다. 요 생각하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건널비를 구할 때는 기본적으로 전개도를 알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해. 전개도를 그릴 필요는 없는데 어떤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겠다를 파악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밑면이 2개가 있고 옆면이 n각형이면 n각계가 있어요. n개로 쓸게, n개. 이렇게 2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지금 얘가 밑면의 모습이 사각형이지. 맞아? 그럼 사각형에 대한 기둥이니까 사각기둥이라고 부를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럼 옆면이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4개 나오겠지. 오케이? 만약에 얘가 삼각기둥이었어. 밑면이 이렇게 삼각형 모습이었던 거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삼각형이었어. 그럼 이쪽 이렇게 해놓고 밑면은 그대로 2개, 옆면 몇 개? 삼각기둥이니까 3개 이렇게 나오겠지. 맞아요? 그러니까 n각기둥이었으면 n개가 나온다 판단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필요한 내용 자체가 일단 밑면의 넓이를 하나 구하세요. 그 다음 걔는 반드시 2개니까 2개 곱해주면 되겠지. 그치? 그다음 2번째로 이제 옆넓이는 굳이 옆넓이라고 쓴 이유가 옆면의 개수가 몇 개인지 다 달라질 거 아니야. 그래서 문제 상황마다 필요한 걸 다 찾아내야 된다 정도일 거거든요. 그렇게까지는 어렵지 않고 밑으로 잠깐 내려가서 문제를 한번 풀어본다면 여기 있는 거 지금 삼각기둥인 거 맞지? 맞아요? 그럼 우리 삼각형이 뭘 찾아야 돼?
밑면의 넓이도 찾아야 될 거고 옆면의 넓이도 찾아야 될 거거든. 맞아요? 그럼 한번 찾아볼게요. 여기 있는 삼각형 얘만 따로 떼서 그려보면 이렇게 한 개 5cm짜리 그 다음 나머지 두 개 띵 생겨서 여기가 90도 이렇게 들어올 거 아니야. 그렇지? 그리고 얘가 4cm였으니까 여기가 4cm일 거고 얘가 3cm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너가 4cm고 너가 3cm란 말이야. 그럼 이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에 두 변을 곱하면 12가 되잖아. 그치? 그래서 삼각형 넓이가 얼마가 나와? 6이 나오겠죠? 이해하죠 지금? 그럼 삼각형 넓이가 6이야. 밑넓이가 얼마라고? 6cm라고. 6cm짜리 몇 개 있어요? 6제곱cm짜리가 2개 있어요. 그러니까 곱하기 2를 한번 해줄 거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옆넓이를 구하고 싶은데 지금은 얘가 전개도를 펼쳐서 그렸잖아. 맞아? 전개도 펼쳐서 그렸는데 이렇게 하셔도 상관은 없고 있는 넓이 다 구한 다음에 그냥 계산하셔도 되거든요. 일단 여기 옆에 있는 이쪽 면 보시면 4 곱하기 6 곱해갖고 얼마야? 이쪽은 24. 그렇지? 여기는 3이랑 6이니까 여기가 18. 맞지? 마지막에 얘가 맨 뒤쪽에 들어있는 거 5cm랑 6cm짜리니까 6, 5, 30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그냥 걔네들을 다 합친다 생각하셔도 되고 여기 넓이 다시 쓰자. 24짜리랑 그 다음 3, 6, 18짜리랑 6, 5, 30짜리 얘네들을 합치면 얘가 옆면의 넓이가 되겠지? 맞아요? 그럼 쟤네들 합치면 얼마 나오니? 24 더하기 18 하면은 30, 42 나오고 합치면 72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옆면의 넓이가 72가 되겠다. 그러면 72를 더하시고 최종은 12 더하기 72 하면 얼마야? 84. 그게 건널비입니다 하고 끝나겠죠? 오케이? 그래서요 지금 건널비 한번 구해보긴 했는데 건널비라는 것 자체는 그닥 어렵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건널비는 계산을 많이 시킬 뿐이지 결국에 둘러싸고 있는 부분의 넓이잖아. 맞아? 그리고 그 도형들은 기본적으로 사각형, 삼각형 이 중에 결정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각형 넓이를 구하는 게 힘드시면 어쩔 수 없겠지만 쌤 제가 사각형 넓이 정도는 구해요. 삼각형 정도는 구해요. 그러면 큰 무리 없이 뭐 할 수 있겠다? 계산할 수 있겠다. 오케이? 이런 게 괜찮아 지금? 너무 어려워? 알래? 근데 요거 근데 삼각형 넓이 구할 줄 알아 몰라? 알아요. 4 곱하기 3 한다면 나도 2 하면 되잖아. 어느 부분이 좀 어려웠을까 지금? 네? 뭔가 너가 지금 어렵다고 느끼고 있는 거 아니야? 어느 부분에서 좀 어려운데? 라고 느끼는 포인트가 뭐야? 다요. 그냥 다요? 어디서부터인지 못 찾겠어? 네. 그래? 계속 문제 좀 풀어볼게. 천천히 좀 할게. 천천히 좀. 자, 결론은 건널비 구할 때 잘 안 되면 뭐 해라? 전개도를 그려라. 오케이? 근데 얘가 지금 굳이 밑에 보면 원기둥을 따로 빼놨지. 얘 원기둥이 좀 특이해서 그러거든요. 원기둥이 뭐라고? 좀 특이해서.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삼각기둥, 사각기둥 이런 애들은 지금 여기 옆면을 우리 무슨 각형이라고 불러? 옆면이 사각형이죠. 맞아요? 삼각기둥도 옆면은 몇 각형이야? 옆면은 무슨 각형? 이게 사각형이야, 그렇지? 오각기둥도 사각형, 계속 사각형이거든. 옆면을 볼 때 사각형 넓이 구하는 방식을 계속 쓰시면 되는데 원 같은 경우는 이 상태에서 이것만 보고 뭐라 말할 수가 없어? 이거 무슨 각형이야 옆면이? 이게 뭐야 이게 이상하단 말이야, 그렇지? 그래서 원 같은 경우는 반드시 전개도를 그려준다 생각을 하세요. 오케이? 반드시 전개도를 그려준다 생각을 하시고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하시면 되냐? 핵심은 똑같아. 밑면 넓이를 2번 더하고 옆면 넓이를 구한 다음 그것까지 더하면 끝나는 거거든. 오케이? 근데 밑면 넓이를 구하고 싶은데 원 넓이 구하는 거 아직 안 그려져 너. 내가 한번 칠판에 써놓을게. 일단 일부러 써놓을게. 너 초등학교 나왔죠? 초등학교 6학년 때 혹시 원 넓이 구하는 거 기억나? 반지름 곱하기 3.14 한번 했을 텐데. 그거 기억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뭐라 그러냐면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이라는 친구를 반지름 우리가 R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럼 얘가 R 곱하기 R이잖아. 오케이? 임마. 네. 그 다음에
여기다 3.14라는 걸 곱했는데 3.14는 원주율이었거든요. 그래서 원주율을 우리가 파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게 파이야. 오케이? 결론은 R 2번 곱했지. 그럼 R 제곱이라고 불러도 되죠. 그래서 원 넓이는 파이 R 제곱이야.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 이렇게 쓸 수가 있어. 누가 누군지만 아시면 돼요. 지금은. 이거 오늘 처음 했으니까 그런 얘기 좀 하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원 넓이 구하려면 여기 어떻게 파이 R 제곱, 여기는 어떻게 파이 R 제곱으로 계산을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원 둘레 구하는 게 있거든. 원 둘레. 원 둘레는 어떻게 하냐? 원 둘레는 우리가 옛날에 이렇게 배워서 지름 곱하기 3.14 이렇게 배웠죠. 이제 지름은 결국 반지름을 2배 한 거잖아. 그래서 얘가 2R이 될 거고 3.14가 계속 파이란 말이지. 오케이? 그래서 원 둘레를 2파이R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불러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생각을 해줘야 돼. 지금도 이건 드러나야 돼. 원에 대한 둘레가 얘네가 뭐 겹쳐있게 만들지 않는 이상 원의 둘레가 정확히 펼친 순간 이 옆면의 길이랑 똑같아지겠지. 이 길이가 정확히 원을 둘러싸줘야 되는 거잖아. 맞아요? 원의 둘레랑 옆면의 누구? 가로가 똑같을 수밖에 없겠죠. 오케이? 그래서 옆면 넓이 구할 때 결국에 전개도 그려놓고 계산을 할 건데 여기 있는 가로가 2파이 R인 거, 높이는 따로 주어줄 거라는 거, 그거를 알고 계셔야 되겠다. 자,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서 원기둥에 대한 거 천천히 좀 해볼게요. 얘는 지금 밑면에 대한 반지름이 얼마야? 3이야. 그치? 그럼 원의 넓이를 구해야 되잖아. 얘가 일단 3cm란 말이야. 원 넓이 어떻게 구한다고? 파이 R 제곱 룸이야. 저기 3이지. 그럼 저 3을 여기 누구에 집어넣어야 돼? R자리에 집어넣어야 돼. 그럼 3제곱하면 얼마야? 그러니까 밑넓이는 3의 제곱, 다른 말로 9파이야. 이렇게 쓰시면 돼요. 아, 밑넓이는 9파이야. 옆넓이 구하고 싶은데 여기 높이는 5cm래요. 내가 누구 찾아야 돼? 이 가로 길이를 찾아와야 되지. 맞아? 근데 그 가로 길이라는 건 여기 있는 원의 누구랑 똑같아? 둘레랑 똑같아야 돼. 원 둘레 어떻게 구한다고? 2파이R로 구한다고. 맞아? 그러면 지민씨 여기 길이 얼마여야 돼요? 지금 반지름이 얼마야? 반지름 요거 반지름 3이야. 여기는 30원 하면 얼마 나와야 돼? 6파이 나오겠지. 그러니까 둘레 길이가 6파이구나 쓰시면 되고, 옆면의 넓이라는 건 6파이 곱하기 5 하시면 되겠죠. 6파이 곱하기 5 하면 얼마야? 그렇지, 30파이 계산 좀 하시면 되고, 따라서 건넓이라는 건 밑넓이 몇 개? 2개니까 9파이에 곱하기 2를 하고 원래 있는 옆넓이 30파이를 더 하시면 되겠죠. 그럼 9이 18파이 더하기 30파이 하시면 48파이야?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오케이? 결론은 이거예요. 너무 어려우면 무조건 전개도 그리는 거야. 하다 보면 익숙해지는 거고. 오케이? 원만 좀 주의를 하셔야 되겠다. 나머지 문제는 똑같은 얘기니까 잠깐 냅두고요. 33번. 밑넓이 얼마예요? 15. 이거지. 밑넓이 15 복구한 사람 없음. 옆넓이 얼마예요? 96. 6? 어떻게 알았어? 오, 잘했는데. 지금 얘가 뭔지 상관인지 알려줄게. 얘를 전개도를 펼치면 이렇게 생겼을 거란 말이야. 이게 옆넓이라 치고 이게 밑넓이에 붙어 있었겠죠? 맞아요? 근데 여기가 칸이 봐봐. 1, 2, 3, 4 이렇게 4개 있지. 그러니까 그 4개짜리가 이렇게 1, 2, 3, 4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맞아?
근데 생각해보면 1, 3이 마주보고 2, 4가 마주보지. 그럼 1 넓이랑 3 넓이랑 똑같고 2 넓이랑 4 넓이랑 똑같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민이가 무슨 얘기한 거냐면 1번 넓이가 3 곱하기 6짜리죠. 맞아? 뭐야 이거 5인데? 5 곱하기 6짜리죠. 5 곱하기 6짜리가 몇 개 있다? 앞에 하나 있고 뒤에 하나 있다 이 얘기지. 그러니까 곱하기 2를 하겠대. 오케이? 다시 2랑 4랑 똑같잖아. 2번 넓이 어떻게 구해? 3 곱하기 6 이렇게 구하겠지. 그게 또 오른쪽 하나 왼쪽 하나 이렇게 있겠죠. 그래서 곱하기 2를 또 하겠다는 얘기거든. 무슨 말인지 알아? 만약에 지금 룸이 너무 어려웠으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전개도를 그리세요. 그 다음에 1번은 이쪽이 5잖아. 여기가 5란 말이야. 2번에 이만큼은 3이라고. 여기 5고 여기 다시 3이겠죠. 그 다음 넓이 여기가 얼마야? 6cm짜리죠. 그러면 여기 다 합치면 얼마예요? 16이죠. 그럼 16 곱하기 6을 하셔도 똑같은 결론이 나올 거거든. 오케이? 그럼 32 곱하기 3을 똑같은 96 이렇게 나오겠다. 맞아요? 그리고 아까처럼 지민이가 말한 것처럼 하셔도 돼요. 5, 6, 30 두 개 있으니까 60, 63, 18 두 개 있으니까 36. 오케이? 60 더하기 36 해갖고 96 이렇게 계산하셔도 된다. 결론. 건넓이 얼마니? 126. 오케이. 안 되는데. 바람을 앞에 해줄게. 추워? 너 오늘은 걸어서 어떻게 왔어? 버스 타고 와서 이석스까지 들렸다가 왔더니 별로 덥진 않았어요? 넘어갔다 올게요. 진짜 미안해. 대현아 지난 시간에 방금 뭐하고 있었냐면은 부피 이전에 넓이 구하는 거 좀 봤어요. 결론만 들어. 너는 빨리 밑면 2개, 옆면 한번 쭉 정제도 계산해서 구해라. 오케이, 그게 끝이고, 얘 같은 경우 원기둥이지? 이게 굉장히 중요해. 원기둥에 이만큼 가로 길이는 밑면에 둘레랑 똑같아야 되겠지. 감쌌을 때 맞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얘가 반지름의 R이면 가로 길이는 원둘레가 뭐였어? 2파이 R이었지? 그렇게 계산을 하시면 된다. 요 얘기까지 했었어요. 자, 얘들아 그 오른쪽 페이지 한번 볼게요. 오른쪽 페이지 넌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돼. 기둥의 부피로 넘어갈 거거든. 다음 페이지 넘기시라고요. 다음 페이지 넘겨. 기둥의 부피로 들어갈 거고, 우리 요 아이디어는 좀 갖고 갑시다. 부피라는 개념은 말이야, 공간에 대한 얘기인 거 인정할 수 있어? 공간에 대한 이야기인 거? 루미 혹시 알아듣고 있어? 무슨 말인지? 네? 부피가 공간에 관련된 정의인 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얘를 핵심만 다시 얘기를 할 테니까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얘기가 될 거야. 이건 그냥 좀 차원에 대한 얘기인데, 우리가 점이라는 대상이 있잖아? 얘를 0차원이라고 불러요. 오케이? 근데 이 점이 봐봐. 움직였어. 오케이? 움직이면 이 점이 움직인 곳이 이렇게 선으로 변해 있겠지. 맞아? 근데 이제 이런 선이 하나 있었다 칩시다. 이 선 위에 이런 점이 하나 있었던 거야. 그럼 이 점이 이 선 위를 뭐 할 거냐면 움직일 거야. 움직여야 되는데 이렇게 움직일 거야. 시간에 따라 이렇게 움직였어요.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을 시간에 따라서로 바꿔서 표현하면 시간축이 이렇게 있다 칩시다. 그럼 시간에 따라서 얘는 이쪽으로, 그 다음 이쪽으로 갔다가 내려오는 것처럼 눈에 보이겠지. 무슨 말인지 알아? 그러니까 결론은 못 알아들어도 상관없는데, 이런 선이 있었고 그 선이 움직이면서 만드는 걸 갖고 뭐라 그래? 선이 움직이면서 만드는 게 이런 사각형이겠죠. 맞아요? 그래서 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0차원이라는 점이 있는데 걔가 움직이면서 만드는 게 1차원인 선이야. 그 1차원인 선을 움직이면서 만든 게
2차원인 면이 되는 거야. 면. 오케이? 이 세상 속에서는 앞, 뒤, 양, 옆의 개념은 있어요. 대신에 위아래의 개념이 없는 거였어. 여기까지 오케이? 그런 상태에서 이번에 그 면을 살짝 옆에서 좀 바라봅시다. 우리가 3차원 공간에 살고 있다는 얘기는 알고 있죠. 맞아요? 이렇게 옆에서 딱 면이 하나 있었다 칩시다. 옆에서 보는 거야. 그럼 이 위에서 어떤 레이싱카가 이렇게 돌았다고 치자. 이렇게 계속 돌았다 칩시다. 오케이? 그거에 대해서 그걸 점점 쌓아 올리시면 레이싱카로 하지 말자. 요 면이 여러 개가 있는 거야. 이렇게 무수히 많게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계속 있는 거야. 면이 쭉 쌓이다 보면 그걸 가지고 우리는 뭐라 그래? 입체 도형이라 부를 거거든요. 이게 뭐니? 기둥 아니야? 기둥? 사각 기둥 아니야? 맞아?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돼요. 면이라는 친구는 요만한 종이가 된 거야. 근데 이 종이를 엄청 많이 쌓아 올리면 뭐가 돼요? 어떤 부피를 차지하는 공간이 되겠지. 맞아? 그래서 2차원짜리 면을 합쳐서 만든 게 누구다? 3차원이다. 이 생각을 하고 계시면 되고요. 그럼 저기 있는 부피를 찾겠다는 건 무슨 얘기라는 거냐면 어떤 하나의 넓이가 있었을 거란 말이야. 2차원짜리 넓이가 있었을 거란 말이야. 그 넓이를 무수히 많이 쌓아 올리겠다는 거잖아. 맞아? 그럼 쌓아 올리는 개념은 높이죠. 높이. 오케이? 그래서 결론은 부피란 친구는 언제나 넓이를 기준으로 곱하기 높이를 하시면 된다. 넓이 기준으로 곱하기 높이를 하시면 된다. 이해하기 편한 건 이런 것도 괜찮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미터, 제곱미터, 세제곱미터라고 쓴단 말이야. 왜인지 생각을 좀 해볼게요. 얘는 지금 단위죠, 단위. 맞아? 얘들아, 미터가 뭐의 단위야? 길이의 단위야, 무게의 단위야, 속도의 단위야, 무슨 단위야? 얘 길이 단위란 말이야. 길이라는 거 아까 내가 몇 차원이라고 그랬어? 점이 0차야. 선이 1차니까 길이는 1차인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그 선을 움직여서 하는 게 몇 차라고? 2차라고 그랬지. 그럼 얘가 움직여서 하는 얘가 2차일 거고 2차를 우리가 뭐라 불러요? 넓이라고 부르죠. 넓이 단위는 항상 제곱이 붙어 있지. 맞아? 세제곱을 붙이면 뭐가 된다고? 부피가 된다고. 부피. 3이 붙었으니까 3차겠죠? 맞아요? 여기를 우리 지수라고도 부르지만 차수라고도 부르지. 맞아요? 몇 차씩 이런 거 배우지 않았어 우리? 이거 몇 차씩이야? x에 대한 2차씩. 왜? 너가 2차니까. 맞아? 그래서 차원이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시면 좋을 거고, 부피 얘기 나오는 순간 3차기 때문에 필요 요소가 누구다? 가로, 세로, 마지막으로 높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오케이? 가로라는 길이, 세로라는 길이 두 개 합치면 너가 넓이에다가 높이까지. 오케이? 넓이에다 높이를 곱한다. 요게 어려운 얘기는 아닌데 이거를 공식처럼 따로 외우려고 하면 힘들거든요. 이거 지금 무슨 기둥이야? 무슨 기둥? 사각기둥. 밑면이 누구예요? 사각형이야. 그거를 쌓아 올린다는 얘기지. 맞아? 그럼 너 사각형 넓이 구할 줄 알아 몰라? 알아요. 그거 곱하기 높이만 하면 끝나는 문제잖아. 그치? 근데 얘는 갑자기 좀 어려워 보이게 파이 r 제곱에 h라고 붙었지. 맞아? 근데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게 여기 반지름이 r이야. 그럼 밑면의 넓이가 어떻게 돼요? 파이 r 제곱이지. 맞아? 그럼 밑면의 넓이를 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뭐 한 거밖에 안 되는 거야? 높이를 곱한 거밖에 안 되는 거죠. 오케이? 넓이 곱하기 높이다. 자, 계산 좀 합시다. 여기 삼각기둥이죠. 그럼 이 삼각형에 뭘 보여야 돼? 넓이를 보여야 되겠네, 맞죠? 얘가 지금 뭐 90도 같이 안 생기겠는데 90도라고 하니까 결국에 너가 가로, 세로에서 높이가 되겠죠. 맞아요? 그럼 6, 8에 얼마? 48. 거기 절반하면 24. 그러니까 밑면의 넓이가 24가 되겠지. 맞아? 근데 그런 면의 넓이를
몇 개? 7cm만큼 쭉 쌓겠다는 거잖아. 맞아? 그럼 24에다가 누굴 곱하시면 돼요? 7을 곱하시면 되겠죠. 그럼 24 곱하기 7이 얼마야? 148. 그렇지, 148 이렇게 되고 끝나겠죠? 148? 거짓말, 168인데? 168 이렇게 하고 끝나겠지. 맞아요? 지금 하는 내용 어렵니, 지민아? 너무 쉬워요? 오케이. 자, 요거 다시 물어볼게요. 838번. 자, 원기둥 반지름 4야. 넓이 얼마야? 8? 8은 둘레다. 넓이 얼마야? 넓이 얼마야? 4, 4, 16이니까 16 파이죠. 근데 그 16파이짜리가 몇 개 있대요? 몇 센치 있대요? 8cm, 그치? 그럼 곱하기 8을 하면 되겠는데 16 곱하기 8 얼마게? 16 응. 128. 오케이, 128 이러면 끝이니? 치면 좋겠어요. 파이까지는 붙이셔야 돼요. 아까 그 이게 128 파이. 어려운 얘기 없죠? 넘어갔다 올게요. 자, 그 다음 뿔의 건널비 갈게요. 얘들아, 기둥 넓이가 제일 쉬운 거여서 기둥이 제일 쉬운 거야, 언제나. 자, 뿔의 건널비는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보통 뿔의 건널비가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이런 게 좀 많아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사각뿔, 삼각뿔 같은 친구들은 다 펼쳐놓고 나면 옆면이 누가 돼? 삼각형이 되거든요. 오케이? 옆면이 누가 된다고? 삼각형이 된다고. 그래서 우리 삼각형의 높이를 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질 거고요. 삼각형의 높이를 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질 거고, 특히 누가 필요하냐? 원, 뿔에 대한 얘기가 좀 많이 어려울 수 있어요. 몇 번만 하시면 익숙해질 텐데 핵심 상황을 기억을 하셔야 돼. 잘 들어라. 너 괜찮어? 안 괜찮어? 뭔가 멍 때리는 것 같은데? 여기 뿔이 있었다. 요 뿔을 가져가 뭐 하면? 펼치면 밑에는 원이 그대로 하나 있을 거야. 그건 불만이 없잖아. 맞아? 근데 여보 너네 꽃갈콘 혹시 만들어 본 적 있어? 여기 위에 있는 게 꽃갈처럼 이렇게 딱 둘러싸고 있을 거 아니야? 펼치면요 이 친구는 이런 식의 모양이 돼 있을 거거든. 얘를 다시 둘러서 합치면 딱 맞는 거고. 그럼 우리가 이 꼴을 무슨 꼴이라 그래? 부채꼴. 그래, 너를 부채꼴이라 그래. 그럼 부채꼴 넓이 어떻게 구해요? 일단 원 넓이를 구하고 그거에 해당하는 내용만큼만 줄이면 되겠죠. 맞아요? 그럼 원 넓이를 구한다는 건 어떻게 구할 건데? 그러니까 부채꼴은 원 넓이 곱하기 360도분의 중심각만큼이잖아. 맞아? 그러면 원 넓이가 지금 파이 r 제곱이니까 파이 r 제곱을 할 거고, 중요한 건 r이라는 게 여기 있는 이 r이랑 다른 얘기죠. 이 부채꼴은 여기 전체를 r이라고 보겠다는 거잖아. 맞아? 그러니까 파이 라지 r로 쓸게요. 라지 r 제곱에 곱하기 360도분의 중심각 여기 모르지? A도라고 한번 할까? A도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오케이? 그러다 보니까 건널비를 구하기 위해서 뭐가 좀 많이 필요하냐면 일단 너를 펼쳐놓고 부채꼴 넓이 구하는 거를 그닥 어렵게 느끼시면 안 돼요. 오케이? 공식을 네가 다 쪼개서 외우시는 순간 양이 너무 많거든? 근데 얘가 하는 얘기들은 결국에 원을 구하고 그 중에 일부 이렇게 가져오는 거잖아. 맞아요? 그래서 식이 나오는 이유들을 생각하시는 게 좀 중요하긴 할 거고요. 아까랑 똑같은 맥락으로 얘를 다 둘러싸고 나면 결국에 나오는 이만큼의 빨간색 포인트랑 이만큼의 빨간색 포인트가 뭐 해야 돼? 정확히? 똑같아야 돼. 그러니까 여기 있는 토의 길이를 가져다 뭐라 불러? L이라고 부르는데 L이라는 친구는 어떻게 쓸 수 있다? 2파이 R이라고 쓸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두 개가 똑같다는 걸 알고 있어야 문제가 풀려. 잘 들어봐.
나중에 문제 어떻게 나오냐 지금 좀 어렵지 못 알아듣고 있지. 나중에 문제 어떻게 나오냐면 이 각을 알아야지 문제가 풀린단 말이야, 그렇지? 근데 각을 안 줄 거야 니네한테. 뭐라고? 각을 안 준다고. 그럼 각을 어떻게 찾게 할 거냐면 호를 가지고 찾게 할 거야. 오케이? 호가요 이 파이 r이라는 건 지금 원둘레잖아. 원둘레 맞아? 거기다 곱하기 얼마? 360도분의 a도 이렇게 줄 거거든. 오케이? 그럼 이게 정확히 L이 딱 될 건데 A를 안 알려줬잖아. 맞아요? 근데 내가 결국에 문제를 풀다 보면 어떻게 만드냐면 A를 몰라. 너를 몰라. 못 알아들어도 되는데 일단 그냥 알아들으면 좋겠다가 내 바람인 거야. 파란색이 모르는 거야. 그리고 실제 문제를 풀면 너를 구하고 얘만 몰라요. 오케이? 그럼 파란색을 찾을 수 있어 없어? 찾을 수 있죠. 내가 전체 식에서 모르는 게 딱 하나잖아 지금. 그럼 파란색 모르는 거 찾고 찾았으면 그걸 여기로 넘겨서 A를 집어넣고 오케이? 계산을 하시면 답이 나오게 문제가 바뀔 거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 호에 대한 얘기랑 원의 부채꼴 넓이에 대한 얘기를 알고는 있어야 되겠다. 문제를 풀어보면 할 만은 할 거야. 루미가 대답 좀 할게. 네? 그냥 물어보는 거야. 틀리면 지민이가 해줄 거야. 여기 있는 거 전개도를 펼쳐요. 오케이? 전개도 펼치면 삼각형 옆으로 나오는 건 불만 없죠. 그치? 자, 여기 있는 민넓이라는 건 무슨 각형이야? 무슨 각형이야? 니마. 네? 여기 무슨 각형이야 이거? 밑면. 네? 요거 있지 이거. 아, 네. 네. 이거 무슨 각형이야? 아, 요거 사각형이야. 저 친구가 얘죠 얘. 맞아? 그럼 얘 넓이 얼마야? 그렇지 16. 여기 사각형 넓이는 16이야. 밑넓이는 16이야. 이렇게 쓰는 거 문제가 없겠죠? 자 그러면 옆넓이를 갈 건데 이건 지민이가 해줄 거야. 지민아. 자 옆넓이 사각형이니까 요게 이게 옆넓이지 삼각형. 맞아요? 근데 지금 그림을 보니까 요게 그 삼각형인데 거기에 누가 들어있었어? 옆으로 내려가는 어떤 선? 이런 선이 하나 띵 들어가 있었지. 얘 몇 센치야? 5cm. 그러니까 얘가 몇 cm라고? 5cm란 말이야. 얘가 몇 cm라고? 얘가 5cm란 말이야. 그러면 저 파란색 삼각형 넓이는 얼마야? 10cm. 그렇지. 5, 4, 20의 절반 하니까 10cm가 나오겠죠. 그래서 5, 4, 20 하고 10 나온 상태가 몇 개? 하나, 둘, 셋, 네 개, 네 배를 곱해서 옆넓이 전체는 40이야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오케이? 자, 그럼 최종 건넓이 어떻게 돼요? 얘는 밑면이 하나밖에 없네. 얘는 밑면이 하나밖에 없어. 이 숙제야. 건넓이 얼마? 56입니다. 계산하실 수 있겠죠. 오케이? 근데 진짜 궁금해서 그런데 루비 혹시 너무 어려서 못 해먹겠니? 그저 눅눅하진 아니지? 할만은 하죠? 오케이. 재현아, 또 너네 차례가 왔다. 계속 어려운 것만 시켜서 미안하진 않은데 열심히 좀 해봐. 여기 있는 요 친구요. 펼치고 났더니 이렇게 생겼대. 하나만 물어보자. 이거 부채꼴이 아니야? 지민아, 이거 부채꼴이 아니야? 이거 부채꼴이야? 잘 생각해야 돼. 부채가 이놈아 여기서 요만큼만 펼쳐지는 게 부채가 끝이 아니라 한 바퀴 다 돌려도 부채꼴인 거야. 오케이? 이거 부채꼴이야. 그러면 지금 여기는 몇 cm일까요? 여기 8cm. 여기 8cm, 여기 몇 cm일까요? 5cm. 5cm. 이거 너네 전부 인정해? 얘가 8cm고 얘가 5cm인 거 인정하세요? 오케이. 그럼 밑넓이부터 한번 구해볼게. 밑넓이는 얘 원이죠. 원 넓이는 어떻게 구하는데? 파이 r 제곱 이렇게 구하면 되지. 얼마야 그러면?
25 그렇지. 25 끝이야? 파이. 파이 붙여야 된다. 25 파이. 야, 내가 웬만해서 단위에 대한 얘기 잘 안 하거든. 단위 안 썼다고 난 틀렸다고 하는 게 조금 이제 그냥 어느 정도 봐주거든요. 그럼 안 되긴 하는데. 근데 파이를 붙이고 안 붙이고 봐줄 수 있는 얘기가 아니야 이거는. 오케이? 이런 숫자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태연아, 저 혹시 죽어줄 수 있어? 루미가 너한테 말 걸어보고 싶어서 일부러 떨어뜨렸대. 찍어주지 마세요. 이게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 자, 한번 해볼게요. 저 친구 이름은 루미야, 루미. 알고 있었어? 쟤는 너 이름 알고 있던데? 자, 옆날리 한번 계산 좀 해볼게요. 옆날리 무슨 꼴이라고? 부채꼴이라고 했다? 좋아. 되게 좋아하네. 지민이가 되게 슬퍼하네. 왜 슬퍼해? 아, 힘들어. 왜 슬퍼해? 너무 웃겨서 울었어. 너 하이는데 자, 봐봐. 옆날리 한번 볼게요. 얘 무슨 꼴이라고? 진짜 하이가 너무 부채꼴. 부채꼴이야. 부채꼴의 핵심은 뭐다? 원 넓이를 구하고 해당하는 각만큼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맞아요? 해당하는 각만큼. 근데 문제가 좀 있는 게 지금 얘가 여기서 공식처럼 이렇게 표현을 해버렸거든요. 그리고 얘가 지금 뭐라 그랬냐면 파이 L R 이렇게 썼죠. 맞아요? 저기는 L이 도대체 누구니? 저기는 L이 도대체 누구야? 요거거든, 요거. 오케이? 그 다음 R이 누구예요, R? 얘거든요. 얘를 왜 이렇게 만드는지 좀 생각을 할게요. 공식을 외워서 하시면 안 돼. 이렇게 좀 봐야 돼. 여기 각을요, A 도라고 좀 부릅시다. 오케이? 그리고 여기 있는 요 O만큼의 홀을요, 나는 얘를 L이라고 좀 부를게요. 오케이? 그러면 이런 과정들이 성립할 거거든. 내가 궁금한 건 부채꼴의 넓이 S야. 그렇지? 근데 S라는 건 여기 쪽에 있는 큰 부채꼴의 반지름의 원넓이를 구해야 될 거 아니야. 여기 반지름 8cm인 거 너네도 인정했지? 맞아? 그러면 8에 제곱을 붙여서 8, 8에 64 파이라는 게 기본적인 넓이였을 거야. 기본적인 넓이였을 거야. 근데 곱하기 여기 있는 빨간색 각도 있잖아. 맞아? 이 해당하는 영역만큼만 넓이를 갖고 오겠다는 거지. 전체 원이 아니라 이만큼만 갖고 올게요 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면 얘는 거기에 곱하기 360도에 A도 이렇게 붙이겠죠. 맞아요? 너가 지금 내가 말한 누구? 이 전체의 넓이가 되는 거야. 이 전체의 넓이가. 근데 문제는 여기서 각도를 알려줬어, 안 알려줬어? 각도 안 알려줬거든? 그러면 그걸 찾기 위해 밑에 있는 밑면으로 한번 넘어가 본 거야. 우리는 무엇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냐면 L이라는 친구는 말이야, 누구랑 똑같냐면 여기 있는 누구? 전체원, 작은 전체원의 둘레랑 똑같을 수밖에 없죠. 맞아요? 그럼 원의 둘레는 2파이 R이라고 부르니까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나와요? 10파이랑 똑같은 거란 말이지? 맞아요? 근데 얘랑 똑같은 건 아는데 L이라는 친구를 또 어떤 방식으로도 다시 구할 수 있냐면 여기 큰 친구를 기준 다시 생각해 보는 거야. 큰 친구를 기준으로 멍 때리면 안 된다 이거. 2파이R이라는 전체가 있었을 거 아니야 원래. 그 전체 중에 해당 부분만큼만 떼서 와도 되죠 얘도. 맞아요? 검정색 구했던 것처럼 얘도 똑같이 그렇게 구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면 일단 2파이 R 하면 얘가 8이었으니까 16파이가 나오겠지. 맞아? 16파이 이렇게 곱하기 똑같이 무슨 짓을 하냐면 360도분의 A도 이렇게 쓸 수 있을 거거든요. 그럼 무슨 짓거리를 하고 싶은 거냐면 나는 여기 있는 A 혹은 360도분의 A도라는 이 대상이 궁금한 거잖아. 맞아? 그러니까 내가 넓이를 구해오기 위해서는 너 이 파란색을 알아야만 하는 거지. 맞아요? 저 파란색이 나와야지 S를 구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맞아?
근데 식을 쓰다 보니까 여기 파란색이 그대로 들어간 식이고 이 전체 식 내용은 전부 알고 있죠. 맞아요? 근데 이 파란색을 앞으로 내가 비율이라고 부를게. 부채꼴 비율이라고 부를게. 그러면 너가 10파이, 16파이 곱하기 비율 이렇게 되는 건 똑같은 거라며. 맞아요? 그럼 남은 요 친구들 넘기면서 정리를 좀 할게요. 파란색 대상은 뭐랑 똑같냐면 16파이분의 10파이랑 똑같단 말이야. 약분하고 정리하면 8분의 5가 될 거고 결국에 여기를 계산을 하시면 64파이 곱하기 8분의 5야 이렇게 계산을 하겠네요. 그럼 약분하고 8, 40 해갖고 40파이 이렇게 되면 그게 옆면의 넓이야 이렇게 쓰게 되겠다. 여기까지 오케이? 너무 어렵니 혹시? 너무 어려워? 거짓말이야.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두 개 합치면 65입니다 하고 끝나는 거거든요. 잘 들어라. 이것만 이해 좀 하고 잠깐 쉬었다 보자. 내가 이거를 왜 그렇게 하냐면 제일 싫은 게 그런 거거든. 기억이 안 나요 하는 거 좀 싫어하거든요. 까먹었다고 하시는 거. 근데 나 진짜 거짓말 안 치고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몇 학년에 뭐 배운지 다 기억나거든. 무슨 말인지 알아? 내가 기억 못하는 과목은 국어랑 영어 정도인데 영어는 내가 싫어해서 못했고 그 다음에 국어도 1학년 건 기억이 잘 나. 형식 형태소 배웠었거든요 1학년 때. 니네들 지금도 그렇게 배우는지 모르겠는데 막 뭐 조사 뭐 그런 거 배우고 형태소 뭐 의문 뭐 이런 거 다 배웠던 것 같아. 그래서 뭐 의라는 조사는 어디 뒤에 붙어야 돼, 채워내는 뭐가 다 배웠던 기억이 있거든. 중1 때 그걸 했고 중1 3회 때는 뭘 배웠었냐면 기후에 대한 걸 배웠던 기억이 있어. 나무를 이렇게 해서 뭐 아마존 그 아프리카 지역 적도 부근에서 좀 땅에서 띄어서 짓는다 이런 것도 했었고 툰드라 지역도 배우고 여러 개 다 배웠었거든요. 중학교 1학년 수학은 내가 지금도 수업을 하니까 당연히 잘 기억이 나고 중학교 1학년 과학도 기억나. 1학년 과학 때는 보통 뭐 했냐면 1단원인지는 모르겠는데 니네도 빛의 파동에 대한 걸 좀 배우거든요. 그래서 1단원은 처음에 반사랑 굴절 이걸 배웠어. 나는 그랬었거든 확실히. 그리고 다 기억이 나는데 나중 가서 보면 다 까먹었대. 여기 있는 거 이 식 외워서 푸시면 결국에 까먹거든요. 칠판에서 다시 한번 얘기를 좀 할게. 다시 한번 얘기할게. 이제 색깔로 좀 표현할 테니까 혹시나 못하실 것 같으면 색깔이든 뭐든 해서 필기 좀 해놔라. 이렇게 너무 크다. 이렇게 있었다 칩시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은 기본적으로 이거밖에 없는 거야. 원에 대한 S가 넓이야 얘들아. S가 넓이. 원에 대한 L. 둘레나 써줘야겠다 이제. 둘레. 원에 대한 넓이. 원 넓이 어떻게 구해? 파이 R 제곱으로. 둘레 어떻게 구해? 2 파이 R로 구하면 되겠지? 맞아? 얘네들을 응용해서 만드는 게 부채꼴이야, 부채꼴. 오케이? 근데 부채꼴이라는 의미 자체가 정확히 무엇이랑 똑같냐면 원의 뭐 일부랑 똑같은 얘기야. 원이 있는데 그걸 잘라다가 일부분만 딱 떼서 갖고 오는 거잖아. 오케이? 그래서 원의 일부랑 똑같은 말인데 부채꼴의 넓이를 어떻게 계산을 하면 돼? 부채꼴의 넓이는 원 넓이에 곱하기 360도분의 A도 이렇게 표현을 할 거야. 그렇지? 부채꼴의 뭐 둘레를 표현을 할 때는 어떻게 하시면 돼? 똑같이 원 전체에 대한 둘레를 하시고 곱하기 360도분의 A도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우린 정확히 어떻게 생각하는 게 중요하냐면 너가 말하고 있는 이 행동 있잖아.
뭐라고? 이 행동. 잘 생각해봐. 얘네만 있으면 원넓이 원둘레 그대로지. 근데 부채꼴로 넘어오면서 이 빨간색을 추가시킨 거 아니야? 맞아? 그럼 부채꼴이라는 친구 자체가 원의 일부라며. 그렇죠? 이 빨간색이 하는 역할이 뭐겠어? 빨간색이 하는 역할이 원의 일부를 표현하는 비율 정도겠죠. 맞아요? 예를 들어 피자라는 원 한 판이 있으면 그 중에 한 조각 가져갈 건지 네 조각 가져갈 건지를 결정시켜주는 그만큼이겠지. 비율이겠지. 비율. 맞아? 일단 상황은 그래. 방금 문제 어떻게 풀었던 거냐면 외워서 풀지 말라는 게 무슨 얘기냐. 결국에 지금 상태에서 다시 이렇게 할게요. 너가 8cm였고 너가 5cm였단 말이야. 오케이? 자, 지금 얘네들을 왔다 갔다 하면서 넘어갈 수 있는 핵심 키워드는 딱 이거거든요. 여기 있는 길이 L이라는 친구 있지? L이라는 그 친구는 말이야. 위쪽 큰 부분에서 구하는 방법대로 하면 큰 부분은 부채꼴이잖아 지금. 맞아요? 부채꼴의 둘레가 되니까 원 둘레 전체 2파이 곱하기 R 대신에 8 들어가고 8이 들어가고 곱하기 누구? 360도분의 A도라는 하나의 비율로 쓸 수 있죠. 맞아요? 근데 이 빨간색 L이라는 친구는 정확히 여기에 있는 L과도 똑같죠? 얘네들이 똑같지 지금. 맞아? 그러면 이 친구에 대한 식으로 표현을 한다면 너는 그냥 전체원의 뭐랑 똑같아? 둘레랑 똑같아야 되지. 맞아요? 여기 전체원의 둘레는 그냥 2파이 곱하기 5가 될 거란 말이야. 오케이? 그럼 뭐라고? 얘는 누구라고요? 부채꼴에 대한 둘레가 되는 거야. 얘는 누가 되는 거야? 원에 대한 둘레가 되는 거야. 어디 부채꼴? 위쪽에 있는 부채꼴. 어디 원? 아래쪽에 있는 원. 맞아? 근데 그 두 개 내용이 똑같단 말이지. 길이가 똑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요 식을 하나 알고 계시면 여기서 이 파란색 키워드를 찾아낼 수 있겠지. 맞아요? 수학 문제 풀 때 어차피 아는 거 모르는 거 아는 거잖아. 그러면 모르는 거 하나가 누군지 정리할 수 있겠지. 맞아? 그럼 그 순간 내가 누굴 찾았으니까? 파란색을 찾았으니까 걔네들이 전부 이곳에 들어갈 수 있게 되겠죠. 맞아요? 근데 내가 지금 원하는 내용은 부채꼴 넓이였잖아. 그러니까 부채꼴 넓이를 구할 때 여기다 집어넣어 버리면 계산이 끝난다. 그냥 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문제 풀 때 이 해당 행동을 무조건 할 수 있어야 돼. 오케이? 이렇게만 얘기를 좀 드리고요. 잠깐 쉬었다가 남은 얘기. 자, 그래서 뿔의 건넓이를 구할 수 있어야 된다. 열심히 좀 하시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볼게요. 뿔의 부피. 요거는 외우는 게 편해요. 왜인지에 대한 증명을 하기 좀 힘들거든요, 지금. 이렇게 좀 생각을 할게요. 우리 이전에 배웠던 게 지금 기둥이거든. 기둥 건넓이, 기둥 부피 이렇게 배웠잖아. 기둥 부피 어떻게 구하는 거였어, 결국엔? 밑면이 있으면 그걸 그대로 높이로 곱하셔라 이렇게 얘기했지. 네. 맞아요? 뿔은 뭐만 하면 되냐면 기둥에다가 3분의 1만 추가하시면 돼요. 뭐라고? 기둥에다가 3분의 1만 추가하라고. 밑넓이랑 높이를 곱하는 내용 자체가 기둥이잖아. 그치? 그 기둥에다 3분의 1을 곱하시면 그게 뿔이야. 오케이? 그래서 그 내용만 참고를 하시면 될 거고, 왜인지에 대한 얘기는요, 사실 뭐 나중에 나도 이렇게 했던 거 같거든? 실제로 학교 다닐 때 어떻게 했었냐면 종이를 접어요. 그리고 진짜 3분의 1이지를 보여줘요. 네, 이렇게 되고 그냥 끝났었거든요. 결론은 이렇게 생긴 치고 정리를 하시면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 그러니까 3분의 1이야 이렇게 표현하면 끝납니다. 오케이? 자, 밑으로 내려가서 문제 빨리 좀 풀게요. 지금 써져 있는 거 무슨 뿔이야? 지민아? 너는 삼각뿔이야. 삼각뿔을 구하기 위해서 삼각 기둥의 부피부터 구해야 돼. 그렇죠? 그럼 삼각 기둥을 한번 구합시다. 밑넓이가 얼마예요?
58에 40 하고도 절반이니까 20이 밑넓이죠. 맞아요? 곱하기 높이가 9cm니까 9를 곱할 거야. 그러면 삼각 기둥이 나온 거고 거기에 3분의 1을 붙여주고 나면 삼각 뿔입니다 나오겠죠. 그럼 약분을 싹 해버리면 그게 3이 나올 거고 곱하면 60 정리되겠지? 그래서 부피가 60입니다. 정리하면 끝나겠네요. 여기까지 오케이? 어려운 얘기 없어요. 딱히 하고 싶은 건 없고요. 지금 여기 써져 있는 855번은 우리가 삼각뿔, 사각뿔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사각뿔 대지. 사각뿔 대. 맞아? 그럼 이 사각뿔 대를 어떻게 구하면 되냐? 기본적으로 전체 큰 사각뿔의 부피를 구하고 작은 사각뿔의 부피를 구해서 뭐 하자? 빼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오케이? 계산만 빨리 해볼게요. 큰 친구의 부피를 구하기 위해 밑면을 구할 건데 밑면이 6 이렇게 곱해져 있죠. 맞아? 그럼 밑면이 36이란 말이야. 밑면이 36 곱하기 지금 전체 큰 친구의 높이 얼마예요? 높이 얼마야? 4, 4, 8 이렇게 나와 있겠지. 맞아? 그러니까 36 곱하기 8이라는 게 전체였어요. 전체 기둥인 거야. 근데 거기에 누구를 붙이면? 3분의 1을 붙이면 전체 사각뿔의 넓이가 되겠죠. 오케이? 그럼 약분을 좀 하면서 정리를 합시다. 3이랑 36을 약분하면 12가 되고요. 8 곱하기 12 하면 얼마야? 96 이렇게 나오나? 그 정도쯤 나오겠죠? 처음 건 96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고 이번엔 잘라낸 남은 친구를 보여달래요. 그럼 잘라낸 거 할 거니까 이렇게 좀 확인을 합시다. 지금 여기 밑면은 3, 3 해갖고 3, 3, 9짜리죠. 9 곱하기 4, 36이 사각 기둥의 넓이야. 오케이? 36에다가 3분의 1까지 붙이면 얼마야? 12가 저 친구의 부피가 되겠죠. 알아듣고 있냐? 네. 거짓말 같은데 이건 다음 끝나면 반드시 테스트 본다. 반드시 테스트 본다. 그럼 결론은 여기 있는 뿔대 부피는 큰 거에서 작은 걸 빼주면 나오겠죠. 맞아요? 그럼 84 이렇게 정리되고 끝나겠네요. 여기까지 오케이? 자 넘어가서요. 구의 건널비와 부피라고 써져 있는데 오늘 일단 요 내용까지만 좀 하고요. 아마 지금 보니까 이 상태면 숙제를 풀어올 수가 없거든 구조가. 근데 내가 조금 더 쉬운 프린트 한 20문제 정도는 드릴게요. 그걸로 숙제를 좀 대신합시다. 자, 구의 건널비랑 구의 부피가 있는데 미안한데 요 내용은 지금 너네가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왜 그런지에 대한 설명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식을 좀 외워주는 걸로 받아들일게. 무슨 짓을 하시면 되냐면 신기하게도 구라는 건 원을 가지고 입체로 만든 거잖아. 맞아? 얘가 오렌지처럼 생겼다 치면 껍질을 깔 수 있겠죠. 맞아요? 그 껍질을 까갖고 다 합치면 가운데 있는 원의 4배랑 똑같대요. 오케이? 원의 몇 배라고 칩니다? 원의 4배랑 똑같다. 1 곱하기 4 이 상태랑 똑같은 거야. 자, 그 다음 구의 부피는 어떻게 되냐면요. 이런 식으로 정리해서 기억하시면 편해요. 원의 넓이 있지. 맞아? 원의 넓이가 파이 r 제곱이죠. 맞아요? 아까 이런 얘기 한번 했었거든. 넓이는 2차야. 그치? 근데 지금 구의 부피 물어봤으니까 9의 부피로 넘어갔으니까 몇 차를 물어보는 거야? 3차를 물어보는 거죠. 이해는 못 하셔도 되고 이런 행동을 할 수 있거든요. 파이는 그대로 냅둘게. 근데 반지름이 이제 2개가 아니라 3개로 늘어나는 거야. 오케이? 근데 그냥 네 맘대로 바꾸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정해주는 보정값이 필요하단 말이야. 그 보정값이 앞에 3분의 4가 붙었다고 치는 게 편해요. 오케이? 원 넓이가 이거잖아. 9 넓이로 가잖아. 9 넓이가 4파이 r제곱이지. 맞아요? 그래서 그냥 무슨 짓을 하시면 되냐면 3으로 바꾸고 분모에 3을 붙여준다고만 생각을 하세요. 오케이? 그럼 공식이 꽤 여러 개가 나오긴 했는데 9에 대한 중요한 내용 2개는 일단 기억할 수 있을 거다. 이 정도고요.
사실 요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시려면 나중에 고3까지 가서 미적분 2까지 배우셔야 되거든요. 근데 너네랑은 너무 거리가 먼 얘기잖아. 그리고 그렇게까지 궁금하지도 않지.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뭐 하자? 요식 2개만 그냥 알고 있자.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9의 건널비 구해라 했는데 나는 856번에 있는 건널비랑 부피 둘 다 구하고 문제 끝낼게. 자, 건널비 뭐 여기 원이 얼마야? 원넓이 얼마야? 원넓이 16파이. 그렇지, 원넓이가 16파이야. 그럼 건넓이는 16파이에 뭐를 하면 돼요? 그렇지, 4배를 하면 돼. 얼마야? 64파이야. 요게 건넓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부피라는 친구는 어떻게 보기로 했다고? 3분의 4 파이 r 세제곱 이렇게 하기로 했지. 써보자. 3분의 4 파이 r 대신에 4 집어넣고 세제곱 쓰시면 되겠죠. 맞아요? 그럼 계산하면 얘가 3분의 4 파이 곱하기 64가 될 거고, 다시 정리하면 3분의 256 파이입니다. 여기까지 쓰시면 답이 되거든요. 물론 이 문제는 뭐 해달라 했지만 건널비만 계산해달라 했지만 우리는 뭐까지 할 수 있다? 부피까지도 구할 수 있다라는 거. 9에 대한 내용은 반드시 외워주세요. 이 정도 얘기하고요. 자, 끝내기 전에 한번 그러면 6가지에 대한 질문을 드릴 테니까 각자 2개씩 대답을 해봅시다. 자, 첫 번째, 쌤, 저는 기둥에 대한 건널비 구하는 방법 설명할 수 있어요. 자, 지민이 시작. 기둥의 건널비 어떻게 구할 거야? 기둥이요. 옆면을 구하고요. 밑면을 구하고 밑면 곱하기 2를 하고 더하기 옆면을 해요. 그렇지. 들었어 지금 대현이? 옆면 따로 구하시고 밑면 하나 구하면 한 개, 2개 다 있으니까 걔네 곱하기 2하고 합치면 된다. 그렇지? 쌤, 저 기둥의 부피 구하는 방법 알아요? 하시는 분. 부피. 두개 해야 돼요. 너 기둥 부피 어떻게 구해? 밑면 구하고 밑면 넓이 구하고 거기에 더하기 부피에. 오케이,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뿔이 사실 제일 어려운데 뿔 건널비 구할 줄 알아요? 뿔이요? 모스켓트가. 어려워? 네? 누구 할래? 둘이 가위바위보 해. 니 지금 구는 자신이 있어? 아니 이거보다는 너 구할 거야? 너 뿔 할래? 꿀이요? 자, 뿔 건널비 어떻게 구하니? 일단 하나만 물어보자. 뿔은 밑면이 몇 개 있어? 1개. 너 가만히 있어. 밑면 1개. 밑면 넓이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어야 되겠죠. 삼각형이든 사각형이든 원이든. 밑면 구하고 나면 옆면을 또 구해야 될 거야. 맞아? 그럼 그 옆면은 어떻게 구하시면 돼요? 옆면은 만약에 삼각뿔, 사각뿔 같은 다각뿔이면 어떻게 하시면 돼? 삼각형으로 나오니까 삼각형 넓이를 구해서 더하면 되지. 맞아? 만약에 그 친구 원뿔이라면 부채꼴을 구해서 더하면 되죠. 네. 맞아요? 그렇게 하면 뿔의 건널비를 구할 수 있겠다. 그럼 뿔의 부피는 어떻게 구해? 기둥에 얼마를 곱하면 된다? 그렇지. 기둥에 3분의 1을 곱하면 뿔의 부피가 될 거다. 오케이? 네. 자, 대현이 9 건널비 어떻게 구해요? 건널비. 어떻게 구해?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하면은 힘 나오잖아요. 걷다가 4를 곱하면 돼요. 그렇지. 원의 넓이에 4를 곱하자. 그게 9의 건널비였지. 9의 부피는 어떻게 구해요? 부피요? 까먹었다. 9의 부피는 3분의 4 파이 r 세제곱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9에 대한 얘기는 암기가 들어갈 수밖에 없고 기둥을 정확히 하시고 그걸 활용해서 뿔을 넘어가면 된다 정도일 거야. 아마 뿔에서 제일 어려워하는 행동들은 항상 건널비. 그 건널비 중에서 누구? 원뿔에 대한 건널비가 항상 제일 어려워요.
오케이? 참고만 하시고요.